자. 여분의 프린트 이제 안 줄 거야, 진짜. 근데 지금 없어. 그럼 자이 스토리를 일단 같은 내용이니까, 일단 자이 스토리를 좀 펴서 보고 있자. 이따가 내가 쉬는 시간에 뽑아다 주든지 할 테니까, 효소 쪽이니까, 더 앞에. 더 앞에. 이쪽이야, 이쪽. 여기 효소 얘기할 거니까, 여기 보시면 되겠다. 자.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물질 대사는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느리다.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도와주는 이른바 효소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지? 자, 효소. 일단, 우리가 효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생명체 안에서 촉매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생체 촉매, 이렇게 해요. 생체 촉매. 혹은 유기촉매라고도 부릅니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유기촉매 또는 생체촉매라고 부르는 게 효소인데, 자, 얘는 주성분이 뭐냐.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죠?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런 단백질 특징을 얘기를 해보자면, 단백질의 특징이 뭐였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는데, 이른바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해서,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애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백질들의 고유한 구조가 막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효소라고 하는 애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국 뭐야?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 거야, 입체 구조를. 효소라고 하는 애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져. 다만,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입체 구조는 뭐에 취약하냐면 열에 취약해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구조가 망가지면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 두 글자로 변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도 당연히 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열, 온도, 그 다음에 pH라는 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지? 영향을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효소가 자 이런 식으로 고유한 구조를 갖거든. 그래서 마치 이제 퍼즐 맞추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뭐랑 결합할 수 있는 이렇게 결합 부위라는 걸 갖고 있어. 근데 이렇게 생긴 효소도 있고요. 효소의 종류가 다양하거든. 좀 이따 얘기 또 언급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효소도 있는 거야. 효소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 즉, 이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렇게 반응물이 있는 거야, 반응물. 자, 참고로 이 반응물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기질이라고 불러, 기질. 자, 앞으로 선생님이 기질 그러면 그건 반응물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애가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사실 얘가 결합해서 얘가 바로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느린 거야.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효소랑 이 반응물이 이렇게 딱 결합하는 거야. 딱 이런 식으로 효소랑 반응물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 거기서 이제 합쳐진 다음에 얘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생성물. 그럼 이때 이 반응물하고 효소가 결합을 해야지만 동화작용이 빨리 일어나는데 그럼 이 결합한 놈을 뭐라고 부르냐? 결합한 놈. 이거를 우리가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불러. 효소 기질 복합체. 알겠어? 선생님 다음 주에는 생명 파트 좀 암기하는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생명 파트. 오늘 어쨌든 생명 파트를 끝낼 거기 때문에
생명 파트는 암기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암기 테스트도 볼게. 효소기질 복합체라는 걸 꼭 기억해.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효소기질 복합.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서 동화작용이 일어나서 튀어나가잖아. 튀어나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효소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효소의 요 결합 부위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 뭉개지지 않는, 이게 나사를 생각해봐. 그 나사에 이렇게 십자모식 파여있잖아. 그래서 드라이버로 돌리는데 그 십자 표시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 나사를 뺐다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 그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봐라. 반응물이 얘랑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반대로 이 반응물은 이렇게 생긴 효소랑은 어때? 결합할 수가 없거든. 그지? 우리 퍼즐 맞추기 하듯이 생각하면 되잖아. 왜? 이 결합하는 부위가 안 맞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그림에 지금 선생님이 효소의 특징을 다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반응물, 이른바 기질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거랑 결합할 수 있는 부위를 갖는 효소하고만 결합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자면,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과만 결합할 수 있다. 이 효소는 얘랑 결합 못해요. 자,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과만 결합한다. 그 결합 부위랑 똑같이 생긴 애랑만 결합할 수 있다고.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질 특이성이라 불러. 이 용어도 기억해야 돼.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말 기억하시고 기질 특이성이라는 말 기억해야 돼. 한 종류의 요소는 한 종류의 기질과만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기질 특이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반응물이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결합해야 돼. 혹은 포도당을 결합시켜야 돼. 혹은 지방을 결합시켜야 돼. 어때? 걔네들마다 걔랑 결합해서 이 효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효소가 갖고 있는 이런 기질 특이성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효소가 필요한 거야.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면 DNA가 되지 않니? 그럼 DNA 중합효소라는 게 있어.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줄 효소가 있다고. RNA가 만들어지려면 RNA를 또 만들어주는 효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반응물마다 필요한 효소들이 다양하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효소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지금 그림에 표현되어 있잖아. 반응이 끝났어. 생성물이 떨어져 나가고 나면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반응 후에도 효소는 뭐 이렇게 열을 가하거나 뭐 pH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은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럼 이렇기 때문에 효소라는 게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만 굳이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조금만 만들어지고 얘를 계속 재사용하면 돼요. 재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질 때 굉장히 소량으로 만들어진다는, 굉장히 적은 양이 만들어지는 거다. 종류는 많이 만들어지고요. 양은 굉장히 적은 양이 만들어진다.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게 효소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죠? 특징.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빨리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도대체 왜 빨리 일어나느냐? 왜? 도대체 뭐 어떻길래? 그지? 그래서 이제 바로 뭐가 나오냐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나와.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용어도 중요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나와. 자, 기호로는 에너지는 이제 우리 기호 E를 쓰잖아. 활성화 에너지는 액티베이션 해가지고 소문자 A를 이렇게 아래 첨자로 쓰면 여기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뜻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의 뜻을 알아야 돼.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뭐냐? 우리가 배운 동화작용이 됐던 이화작용이 됐건, 그지?
동화나 이완이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지만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반응을 하려면 에너지를 일단 흡수해야 돼. 자, 그러면 반응하기 위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흡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한다. 활성화 에너지. 맞아? 활성화 에너지로.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을 생각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동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가 에너지고 여기가 반응 경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 합쳐서 큰 분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이런 얘기 했었잖아. 작은 분자들은 에너지가 적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큰 분자는 에너지가 많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적은 애가 많은 애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이건 결과적인 얘기라고. 그러면 일단 에너지가 작은 애들을 합쳐서 반응이 일어나게 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이만큼을 흡수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반응이 시작되면 반응이 일어난 도중에 일부 에너지는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만 보자면 얘도 흡수한 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쉽게 말하면 니네 언덕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집이 아랫동네고 상원의 집이 윗동네가 있는데 내가 상원의 집에 상원가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가정방문을 가는 거야. 학원 선생님이 가정방문 가는 경우는 물론 없지. 현실적으로 학교 선생님도 없는데. 근데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 집까지 가려고 봤더니 앞에 높은 산이 하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니네 집 가려면 일단 산을 어때야 돼? 올라가야 되겠지? 올라갔는데 살짝 아래쪽에 이제 너희 집이 있는 건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우리 집하고 너희 집의 높이 차이는 높아진 건데 내가 언덕을 넘어가려고 봤더니 일단 올라갔더니 조금 내려가게 되잖아. 그지? 약간 그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단 이만큼을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래서 뭐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중에는 약간 방출하게 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선생님 요거만 얘기하고 쉬는 시간 줄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야?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반응을 하기 위해서 100을 흡수했는데 반응하는 와중에 20을 방출하게 된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80을 흡수한 셈이 되는 거지? 맞지? 뭐 그런 거야. 그럼 이화작용도 비슷해. 이화작용은 반대로 에너지가 큰 애가 에너지가 작은 애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도 아무리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도 일단 얘가 반응을 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일단 일어나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출한 셈이 되지.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요만큼을 흡수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인 거야. 다만 조심할 건 내가 이건 이화작용인데 동화작용이 됐건 이화작용이 됐건 지금 이 그림상에서 요 활성화 에너지가 요 활성화 에너지보다 많다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이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물질마다 에너지 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우린 개념만 흡수를 해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화작용에서 조금 흡수하면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 중에 굉장히 많이 방출하게 되는 거지. 내가 20을 흡수해서 반응이 시작됐는데 반응하다 보니까 80을 방출한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60을 방출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만큼을 이제 방출하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때 요 분홍색으로 표시한 거 있지? 지금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건 애초에 생성물과 반응물과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인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그럼 이 활성화 에너지가 효소랑 무슨 관계냐? 자, 요렇게 기질이 효소랑 결합을 하잖아.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이른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낮아지게 되는 거야.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진 거야. 낮아진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얀색은 동화가 됐건 이화가 됐건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 파란색은 효소가 있을 때의 그러니까 봐봐.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와도 마찬가지야. 효소가 없을 때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효소가 있으면 요만큼만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즉 효소의 기능, 아주 중요한 기능, 바로 효소는 이와 같이 동화나 이화가 일어날 때 뭐를 낮춰준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을 낮춰준다. 그래서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이 그림이 나와가지고 활성화 에너지 부분하고 는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무조건 너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활성화 에너지는 동화든 여든 반응물, 무조건 왼쪽이 반응물이잖아. 반응물에서 꼭대기까지. 반응물에서 꼭대기까지가 뭐다? 무조건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 반응물에서 꼭대기, 반응물에서 꼭대기. 그 효소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반응물에서 꼭대기, 반응물에서 꼭대기야. 그럼 봐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그러면 효소를 넣어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잖아.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뭐야? 이거 지금 분홍색. 애초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갖고 있던 에너지 차이는 효소가 있든 없든 그 값이 변하지 않아.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반응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뭐 보통 기호는 이제 델타 H라고 쓰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조심할 거. 반응열은 정확하게는 뭐와 뭐의 차이다? 정확하게는 뭐와 뭐의 차이일까?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가 되는 거지? 차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얘가 반응열은 효소에 관계없이 그게 항상 에너지 값이 일정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효소가 있건 없건 반응열이라는 것은 그 값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뭐 많이 물어보냐면 효소 넣으면 반응열이 줄어든다 이렇게 물어봐. 절대로 틀린 겁니다. 반응열은 절대로 일정하다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되겠다. 이게 효소의 주된 기능이야. 이제 주된 기능이야. 그래서 어쨌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주거든. 그럼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거니까 자 이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 그런데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건 효소 때문에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 반응 속도랑 관계된 얘기는 쉬는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페이지로 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 그래프를 하나 지금 설명을 할 건데 그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